이번에는 단면법에 의해서 트러스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법에 의해서 트러스를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트러스 내에 부재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관심 있는 몇몇 부재의 힘만 딱 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이 방법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절전법은 그 부재 내의 모든 힘을 다 이제 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대신 계산량이 아주 방대해지게 됩니다. 단면법에 의해서 트러스를 해석하는 방법은 단계 1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단계 2가 좀 달라집니다. 단계 1이라 하면 바로 우리가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그것의 전체 어떤 반력을 이제 구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늘 동일하게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단면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2차원 문제에 있어서 세 개의 그 평형 방정식이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멘트, 특정한 지점에서의 모멘트.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도 당연히 세 개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서는 세 개의 부재만을 가로지르는 분할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여기에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이 부재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하면 이 부재를 포함해서 세 개가 잘리게 우리가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령 n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절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부재가 하나, 둘, 세 개를 지나가게 되고요. 이 중에 한 부재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제 그 부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진 부분을 우리가 따로 분할선을 해서 따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또 그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부재에 이제 잘려진 나머지 부분은 그릴 필요는 없고요. 절점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는 힘으로 대체를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P1, P2라는 외력이 있고 여기에 잘려진 부분에서 각각 부재에 걸리는 힘 FBD, FBE, FCE가 나타날 것이고 이 자유물체도에서 우리가 식을 3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지수 3개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미지수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었던 FBE가 얼마다라고 밝히는 게 단면법에 의해서 트러스를 해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복잡한 트러스 구조물이 있고 외력이 세 군데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B 지점은 고정된 부분이고요. I 지점은 이제 구르는 받침돌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FEF, 즉 이 부재, 그리고 FGI, 이 부재의 크기를 그 내부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재의 그 종류가 양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절전법으로 구하면 계산량이 방대하겠죠. 딱 2개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할 때는 우리가 단면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스텝 1, 2는 전체 트러스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외력을 표시를 했고 J네요. J 부분에 위로 올라가는 반력, B 지점에 오른 그 X 방향과 Y 방향의 반력 2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전체의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가 힘 평균 방식을 쓰게 되면 바로 미지수인 BX, BY 그리고 J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EF 부재를 그 힘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F를 지나가면서 부재가 나머지 그 3개가 잘리게끔 그렇게 칼을 한번 들이대 보면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EF를 지나가면서 하나, 둘, 3개가 부재가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분할선을 먼저 설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GI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면 그래서 분할선이 NN 방향과 MM 방향으로 우리가 자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이미 앞에서 반력들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식이고요. 여기에 FEG, FEF, FDF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세 개의 그 평행 방식을 이용하면 다 미수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GI 부분은 잘랐을 때 뭐 이쪽 부분을 가지고 그려도 되고 이쪽 부분을 그려도 되는데요. 이쪽이 훨씬 더 심플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지금 그린 겁니다. 그러면 외력이 있고 그다음에 반력을 계산 이미 했고 세 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힘 평행 방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FEF와 FGI를 이와 같이 계산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수한 하중 조건 하에서 절점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점의 구조에서 연결 관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힘의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4개의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절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절점에서 FAD, FAB, AE 이렇게 4가지가 힘이 작용을 할 텐데요. 이 4가지가 평행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이 힘들을 다 연결했을 때 패다각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패다각형을 만들다 보면 이런 마른 목골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마른 목골은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그 말은 뭐냐면 FAB와 FAD는 같아야 되고요. 크기가요. FAE와 FAC는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X자로 만나는 부재에서는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힘들이 서로 크기가 같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맞은편 부재의 힘은 같아야 된다. X자로 만날 때. 이런 사실을 하나 알아두시면 문제를 해결할 때 금방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때 그 AE라는 이 부재가 사라지고요. 이 지점에 외력 P가 작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연장을 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AC는 P하고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두 개는 AD와 AB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예, 요걸 그대로 추론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외력마저 빠져버렸습니다. 외력이 사라진 상태를 봅시다. 외력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AC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라졌으니까 AC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P 자리에 0이 들어갔으니까요. 0이 들어가고 힘이 걸리지 않는 우리가 부재를 무부하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AC 이 링크는 저 바는 힘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AD와 AB의 바는 힘이 서로 같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현재 비껴서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면 이때 한쪽이 없는 파트너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무부하 부재가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뭐 당연히 AB와 AD에 걸리는 힘이 같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야 평행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그는 이 AB와 AD가 서로 각을 가지고 꺾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을 가지고 꺾여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AB에 이제 연결되는 이쪽 부분이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AD 연결되는 이 부분이 없죠. 즉,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이 부분이 없으니까 AD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니까 AB도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져서 두 개가 만날 때는 FAD와 FAB가 0이 된다는 거죠. 즉, 이거 두 개 다 힘이 걸리지 않는 무부하 부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쭉쭉 갔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쳐다보시면 그 무부하 부재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트러스라는 구조물인데요. 보통 집에 지붕을 만드는 부분에 쓰이는 구조 트러스입니다. 이렇게 구조물에 이런 외력들과 반력들이 이렇게 쭉 작용할 때 무부하 부재를 찾아보시오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지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가 되어 있지만 반력이 이렇게 두 개가 또 있죠. 네 개가 총 만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C 지점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지만 이쪽은 이렇게 이쪽이 지금 파트너가 없죠. 연결고리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예를 따르면 이 부분은 무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 무부하죠.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논리로 그 대칭 관계에 있는 K 지점에 이것도 무부하다. 그죠? 그리고 B 지점을 보면 B 지점은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부하니까 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25kN이라는 외력이 작용함으로써 4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힘이 걸리게 되는데 반면에 그 대칭점에 있는 J 지점을 보면 여기는 이거는 무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여기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3개가 있을 때는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3개가 있으면 그것에 이렇게 마주되어 있는 부분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무부하가 됩니다. 이 B점과 J점의 큰 차이는 B점에는 외력이 작용함으로 해서 이게 부하가 걸리는 거고요. 여기는 외력이 없음으로 해서 무부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 무부하 부재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 그림 전체에서는 무부하 부재가 3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부하 부재는 없다고 해도 이 구조물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애지는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중 조건이 달라지면 무부하 부재도 부하 조건을 견뎌내는 그 부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령 B점과 J점을 비교해 보시면 이 두 개가 다 무부하, 특히 이 부분이 무부하였지만 외력이 딱 가해지는 순간 힘을 견디는 부재로서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부하 부재라고 해서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